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의 4주차 토경마일인 23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지난주에 양일간 999라고 얘기하죠. 100배당이 넘는 배당들이 5개 경주가 나왔고요. 저배당 경주들도 9개 경주 이상이 나오면서 극과 극의 배당들이 형성됐던 3주차 경마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4주차 경마입니다. 제가 장석이죠. 장석인데 제가 한 주간의 경마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사실 똥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경마 예상 족같이 하면 똑같이 똥석이 되는 거고, 잘해서 여러분들 주머니 좀 채워드리면은 돈석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추마표 딱 뜨고 나서 수주마들의 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봤을 때, 이번 주는 어떤 식의 흐름이 좀 흐를 것이다,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좀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난주와 맞댔을 때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난주는 극과 극의 배당이 좀 많았습니다. 완전히 저배당, 그리고 완전히 고배당.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먹을 만한 배당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게 사실 능력기수들의 부재입니다. 아쉬움이었어요. 그 부재라는 얘기는 기승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아쉬움을 줬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배당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마들이 입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기마들이 무너졌을 때 배당이 좀 나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100배당, 150배당, 200배 나오는 경주들은 인기마들이 고만고만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인기마들. A라는 마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B라는 마필에 페로비치게 기승을 해가지고 단승식 인기도 1위가 1.8배짜리, 그리고 대끼리 막건이 1.9배당, 2.배당, 요런 배당들이 꺾이면은 이제 크게 배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배당판을 압도적으로 주도할 그런 인기마트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고만고만의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마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전력 자체가 사이즈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잡아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배당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배팅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배당들은요, 7배당 정도에서 한 20배당 사이? 그 정도가 때리기 딱 좋아요. 사실 아무리 999라든가 70배, 60배가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배당판 자체가 높다는 얘기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7배당에서 18배, 19배 이런 배당들은요, 충분히 수긍도 되고 때릴 때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런 배당들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따라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막건들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적중의 질만 좋으면은 이거 한번 크게 잡을 수 있는 경마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주차 경마입니다. 4주차 경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말 경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4주차 경마 시원하게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양일간 22개 경주, 서울경마 기준으로 22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주, 부산까지 준비된 양일간의 전체 장기 레이스, 지금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4주차 토경마일인 23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죠. 자, 12마리가 출주한 최단거리 1000m
그래서 6근 경주로 토역마가 시작이 됩니다. 신마들이 다수지요. 기존에 전적 갖고 있는 마필도 보이긴 하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신마들이 짱짱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1번마 백타이, 그리고 8번마 해가레, 10번마 캐피리버. 일단 크게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신마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경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8번마 해가레와 10번마 캐피리버예요. 일단 조건상으로 봤을 때 1번마 배트파티가 내측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능력검사 때 가능성이라든가 조교 때, 특히나 이제 이 8번마하고 10번마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마무리 조교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두 마필 다 10만하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아끼지 않고 들어갈 공산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이제 8번마 해가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사했던 마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백기를 두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마필이고, 10번마 캐트리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능검은 3월달에 치르기는 했는데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이라고 해서 뭐 대보고 아끼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된다면은 그대로 바로 질러갈 수 있는 마필들이 요 10마들. 자, 일단 능력검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가능성은 10번마 캐트리버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죠. 뭐 발을 쓰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떡대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쓰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월요일날 단순 조교로 딱 판단했을 때는 8번마도 만만치 않았다. 8번마도 만만치 않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이제 10번마 캐트리버 같은 경우가 이상형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 하면은 마무리가 조금 애매해. 월요일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한 2주, 3주간에 걸쳐서 이상혁 기수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이전, 2주와 3주 전의 모습하고 그 이후의 이상혁 기수의 모습은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캐피리버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이거 뭐 데뷔전이긴 한데 바로 쓰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있기 때문에 일단 10번마 캐트리버 약하게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8번, 10번이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당일에서도 배당판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마필 다 10만 대 외곽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구나.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의외로 출마 입상이 꽤 있었죠. 그러면서 배당의 빌미를 제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일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일요일 날 1경주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조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내치권의 선행마에게 힘이 많이 실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토요일날 전체적인 레이스를 봤을 때는 단순히 내치권의 주로가 빠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로가 가벼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치권의 마필보다 오히려 외곽 쪽에서 치는 말, 오히려 바닥에서 긁어오는 마필도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배당을 냈던 경주들의 대다수의 경주들이 바닥에서 진행됐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요. 일반 경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0m에서 바닥 추입이 우승까지 연결됐던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중에 좀 비가 왔어요. 어제도 좀 비가 왔고요. 자,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르죠. 비의 양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는 약간 다르게 내치권에 특히나 이제 선행마 전개가 상당히 주가 될 수가 있다. 자, 봤을 때는 8텐이에요. 8텐인데 내치권의 1번마 배트파티가 요거 사이즈가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박우름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에 상당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해서 8번마 해관의 임규원 기수, 그리고 10번마 캐트리버의 이상혁 기수. 8번마 해관의 그 17조 말인데 17조가 10마 승부가 그렇게 아주 강한 마방은 아니고요. 10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되면은 때리는 마방이긴 맞는데 최근에 확실히 12조 같은 경우도
신마 승부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믿고 때릴 수 있는 기수인가? 뭐 최근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믿음을 확실하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 직권에서 세게 나올 수 있는 마필 1번마 배트파티. 아무래도 신마 경주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최종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1번마 배트파티가 아주 재밌다 해서 현장에서 고만고만하면 저는 1번마 배트파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는 다른 주로의 조건 자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번마 배트파티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시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가장 실망을 줬던 부분이 추천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힘을 실어 들어가는 경주에서 적중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아까운 막건도 있기는 했지만 아까운 거지 적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천 경주를 선택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힘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가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그 작업 공간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20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때리는 마필들, 그리고 배당 마필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다음에 출주했을 때 안 보는 인기마들 이렇게 좀 선택을 해놓은 그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저는 이번 주는 철저하게 한번 제 감을 한번 믿고 가려고. 이번 주는 화이트보드에 다음에 출주 때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마필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2경주가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이번 주 추천 경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실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추천 경주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 경주를 토경마의 첫 번째 승부 그리고 4주차 경마의 첫 번째 강 노림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이번 주 경주들의 특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게 인기마의 옥석 고르기가 상당히 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번 주 이 경주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보고 조금 이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경주를 금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안고 가면서 자 시작이 반일 순 없지만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점에서 주머니 좀 채워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자신있게 붙으면서 이 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아 진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잘 붙여놨습니다. 잘 붙여놨어요. 자 일단 드러난 ing면으로 봤을 때 9번마 새벽불꽃. 새벽불꽃은 능력검사를 김옥성 기수가 호흡을 맞췄고요. 실전에서도 한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요게 이제 그 2월달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좀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왜냐면 이게 데뷔전에서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이거 놓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1경주인데 제가 이거 놓고 승부경주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아쉬웠죠.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전째였던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던 2월 경주 그리고 다시 한번 방춘식 기수로 올라갔던 3월 경주 지금 3번의 경주가 계속 아쉬웠다는 겁니다. 뭔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지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에 김옥성 기수가 딱 올라앉았는데 일단 조교를 딱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이번에 액션이 분명하다. 뭔가 그림이 제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딱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놓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옥성 기수예요. 방춘식이나 김옥성이나. 제가 어제 이거 출마표 딱 받아들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결국은 딱 내렸어요. 놓고는 못한다. 세게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놓고는 못한다. 그럼 뭘 놓고 해야 되냐? 7번마 더 서프라이즈. 자 박우름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 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경주만 보면 돼요. 바로 직전 경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도저히 나는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직전 경주 동영상. 그러니까 직전에 박우릉 기수가 어떤 식으로 기승을 했는지를 잘 냉정하게 보시면 딱 그림이 나옵니다. 박우릉 기수가 입상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10마리 정도의 입상이 나오면 그중 대다수는 뭐냐면은 선행입니다. 앞에 이빨 붙여놓고 특히나 단거리에서는 더욱더 그게 강하죠. 직전에 이게 12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4코너를 완전히 선회하고 직선에서 보여줬던 액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박우릉 기수의 기승은요. 복귀를 할 때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어떤 진행을 왔느냐만 보시면 돼요. 직선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 더 서프라이즈에 기승했던 박우릉 기수가 직전 경주 발주를 외곽에서 끊어내고 4코너까지 왔던 딱 기승은 뭐였냐 하면 아 뭐야 딱 이런 기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도 1위에 걸맞는 전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그 기승 기수가 박우릉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귀가 이빨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조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박우릉 기수 특유의 그런 몰아내기는 약간 좀 약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낀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조교를 보면 약간 누르기, 다지기 이게 보였단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번마 더 서프라이즈는 이번에 게이트가 딱땅 하고 나오는 순간에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초중반 전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게이트 땅에서 땅 하는데 외곽에서 박우릉이가 대가리 한 머리가 내 치권에 맞춰서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번에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 땅 게이트가 열리면 외곽이 새벽부터 쭉 나오고 동시에 내측에서 쭉 같이 나올 겁니다. 9번, 7번이 동시에 쭉 나오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상 더 밀어내기보다는 박우릉 기수가 더 밀어서 선행을 나가고 김옥성 기수가 2선에서 붙여서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대반 그림이 나와요. 7번마 더 서프라이즈. 자, 복귀라든가 어떤 우리가 한번 질러봤던 그런 막번들의 내용을 봤을 때는 9번 놓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요 7번마 더 서프라이즈가 그림이 딱 나오는 상황이라 저는 굉장히 세게 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2경주에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오면 3경주에서 더 서프라이즈 넣고 그대로 질러갈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전반부 경주지만 의외로 1차 상황이 빨리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자, 이번에 딱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이 2번마 하이베트, 3번마 초원의 창가, 8번마 은산덕해. 2번마 하이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월달 경주죠. 2월달에 13번 게이트에서 이사용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정상의 빛. 그때 우리가 이제 하이베트 놓고 제가 승부를 했어요. 하이베트 놓고 강승부가 들어가서 14배당이었으면은 충분히 뭐 맛있는 배당이었습니다. 왜냐면 질러 먹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내용이 있고 3번마 초원의 창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엄청 애매하게 좀 팔렸어요. 애매하게 팔렸는데 전체적인 레이스를 봐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전개를 받습니다. 원래 이마필이 착순되고 입상할 때는 선두권에 붙여놓고 가는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상황이었고요. 8번마 은산덕계 같은 경우는 무난함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그런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직전만큼만 뛰면 저는 뭐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이 가능한 경주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팔 놓고 들어간 게 맞아요. 팔 놓고 들어간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봤다가 이거 좀 어한데 라고 봤던 부분이 뭐냐면 2번, 3번, 8번이 상대를 압도하는 그러니까 조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은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4번 라스트 코디가 그렇다면 세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솔직히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 줄 타고 이빠이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워낙에 좋았어. 전개도 잘 풀렸고. 근데 이번에 1200m에서 확실히 데뷔전하고는 다른 상대들이란 말이에요. 애매해.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다. 그리고 하나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1번마 여의킹입니다. 1번마 여의킹.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마필이 죽고 있는 게 맞아요. 컨디션이 확실히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1월달 경주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닭가시 기수가 기승해서 10번 게이트에서 출주했던 경주. 그때 배당이 좀 세게 나왔죠. 인기마들이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500배당, 엄청난 큰 배당이 나왔는데 그 당시 보면은 이 여의킹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갔던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선행이 아니었어요. 선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착순을 냈어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여의킹 하면 딱 떠오르는 마필이 생각이 뭐냐면 선행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기대는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선 전개. 근데 이번에 그림이 딱 나왔어. 자, 이번에 디놀랜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거든요. 디놀랜드 기수에 대해서 제가 부산에서 뛰던 기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디놀랜드 기수 같은 경우는 마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기승하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 있잖아요. 솔직히 페로비치 기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공격적인.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는 공격적인 전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주로의 그런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디놀랜드 기수가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갈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기승술을 갖고 입상이 많이 일궈냈어요. 자, 디놀랜드 기수가 처음에 딱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자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입상이 하나 둘 나오면서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공격적으로 부산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서 여의킹이 어떤 전개를 보일지는 뻔히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1번마 여의킹의 1번 게이트의 디놀랜드의 기승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2번마 하이베트, 3번마 초원의 창가, 8번마 은산덕해 너무나 빤히 보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 자체가 세게 오지 않는 이런 경주라면은 이거는 아예 폭탄을 보자. 배당을 보자. 보통 이런 경주에서의 배당은 선행마예요. 2번마, 1번마 여의킹. 버티냐 못 버티냐는 다음 얘기고요. 이거는 일단 내 조직입니다. 내 조직이에요. 한 번쯤 밀어볼만 합니다. 1번마 여의킹. 한 번쯤 밀어볼만 합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이차기 이마필의 마지막 입상이었거든요. 그때가 3세마였어요. 4세마예요. 뭔가 이제 변화가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가 왔어요. 1번마 여의킹. 이번에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배당 한번 질러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광양돌풍하고 10번마 다이돌핀이 지난 경주 2착 3착. 지난번에 광양돌풍 놓고 들어갔다가 개망신 인기도 1위 놓고 승부경주했다가 개망신 진짜 개망신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경주였거든요. 어렵게 간 거죠. 어렵게 간 거예요. 근데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다이돌핀이 4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양돌풍이 10번 게이트였고, 그리고 그 당시 부담 중량 차이가 동일 부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이돌핀이 외곽에 있고 광양돌풍이 내측에, 뭐 별 차이는 없죠. 왜냐면 8번 10번이니까. 근데 부담 중량은 오히려 다이돌핀이 더 늘었다. 저는 광양돌풍이 지난 경주 최범현 기수의 기승은 많은 실수는 아니었어요. 약간의 미세한 차가 최종 2마신까지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다이돌핀이 쉽게 이긴다? 이런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 놓고 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측의 1번마 당대 걸작.
지난번에 퍼펙트 러브라고 기억하시죠?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던 요것도 승부 경주였습니다. 퍼펙트 러브를 놓고 당대 걸작 8.4배당이었는데 한 방 찍어내기 딱 좋은 배당이었죠. 근데 이마필 당대 걸작 같은 경우 좀 내용이 있죠. 왜냐면 그 전에 2월 14일 경주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또 1월 달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자 1월 달에 제가 이거 놓고 승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승부를 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덜 팔렸습니다. 덜 팔렸을 때 졌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1번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 걸작에 대해서.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세이 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엔 아니다. 왜냐? 조교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이빨이 팔렸어. 그리고 뺐어. 근데 못 맞췄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전설의 마녀를 못 잡았죠. 스페셜 사이는 세게 받는 전설의 마녀를 못 잡았던 경주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뺐어요. 근데 지난번엔 세게 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 당대 걸작을 선택하는 그 판단하는 근거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조교를 많이 봐요. 조교를 많이 보는데 1번마 당대 걸작은 이번에 조교는 어땠느냐? 상태는 어땠느냐? 지난번보다 상승이면 상승이지 절대 빠지지 않다. 그러니까 당대 걸작을 저는 최근에 3번 정도 레이스를 보면서 빼고 넣고 다시 때리고 빼고 때리고 요거를 반복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조교만 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교가 괜찮았고 눈에 찼을 때 두 번의 경주가 1월달 경주하고 3월달 경주였는데 착순되고 입상을 했어요. 근데 조교를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엄청 팔렸는데 바닥을 쳤어. 근데 이번에 어땠느냐? 1월달 3월달보다 저는 더 좋게 봤어요. 그럼 뭐예요? 세게 봐야죠. 세게 보는 겁니다. 승분전이라서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대 걸작은 조교빨로 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 조교빨이 됐습니다. 이번째 5경주 1번마 당대 걸작은 승분전 쫓긴다. 1번마를 놓고 정리되는 경주고요. 후차권에서 그리 복잡한 경주 아닙니다. 한 방 딱 질러놓고 하나 쓱 얹어놓으면 정리되는 경주예요. 일은 강하게 세워놓고 8이냐 10이냐인데 저는 두 마필 다 제가 아는 말들이에요. 현장에서 딱 보면 답 나옵니다. 한 방 딱 지르기 좋은 경주 5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홀합 4군 단거리 경주예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제가 첫 번째 승부처인 2경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이게 다행일지 최종적으로 엿먹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백보드. 장석의 집에 있는 백보드에 있는 이번 나오면 무조건 때려야 되는 말이 이번에 좀 나왔어요. 조금 나왔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백보드 그 적판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거의 10마리 정도 추천을 하면 한두 마리 부러집니다. 문제는 그 중에 인기마가 다수가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로 때리는 확률보다는 일반 경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천 경주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 제가 최고 배당이 적중이 나왔던 게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였잖아요. 원더풀.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미를 가졌던 게 뭐냐면 금화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월요일날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백보드에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왜 승부 경주를 안 했느냐? 정정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수에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추천 경주를 안 했지만 현장에서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역시 배당을 잡았던 케이스. 자, 이번 주 6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보드에 딱 무조건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 바로 그 마필이 출주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독한복귀편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바로 그 마필이 이번에 출주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방을 질러갈 수 있는 막권 조합이 딱 서 있고요. 더구나 7번마 트리플 샤이닝이 아마 엄청 팔릴 판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마체가 크지 않죠. 이번에 56이라는 부담 중량을 달았는데 지난번에도 56을 달았는데 뭔 의미가 있냐. 지난번하고 다르죠. 왜냐,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 내측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전개를 타고 나온 결과였고요. 이번엔 좀 달라요. 지난번과는 조교가 다릅니다. 지난번과는 분명히 조건이 다릅니다. 전개가 달라져요. 7번마 트리플 사이닝은 10원짜리 한 장 배팅하지 않습니다. 트리플 샤이닝을 완전히 걷어낸 상태에서 백보드에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째 6경주.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려다 참았던 경주예요. 이번째 6경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리플 샤이닝이 들어오면 제가 똥석이 되는 거고요. 요거 잘리고 백보드판 대가리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잡아내면 돈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째 6경주 시원하게 한번 질러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자, 이거 2번마 스톰라이커, 4번마, 특히나 4번마 시티스타가 지난번에 압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승분전에 2kg 감량까지 의심하기 참 어려운, 아마 사놓고 쫙, 정말 사놓고 배당판이 정말 쫙, 지난번에 마신차라든가 주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흘렀거든. 엄청 뛸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솔직히 상대는 솔직히 별게 없었어. 근데 다행스럽게 승분전에 잘 찾아 들어왔다. 아마 5번마 IM스타와 내측의 2번마 스톱나이커하고 아마 배당판을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외곽의 10번마 영롱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번, 4번, 5번, 10번 요 마필들이 일단은 상승세로 올라와 주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렵다. 자, 근데요, 저는 이번에 한번 인기마들을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감춰진 말 하나 놓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쉽게 맞히면 사놓고 들어가면 돼요. 사놓고, 솔직히 2번만 스톱나이커가 조교 때문에 좀 별로였습니다. 조금 별로였기 때문에 한 켠에 접어두고, 4번마 아임스타는 지난번에 잘리기는 했지만 마패 자체의 능력 봐야 되고, 승분전이긴 하지만 상승을 그리고 있는 10번마 영롱까지 사놓고 5텐 들어가면은 쉽게 가는 경주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마필이 하나 떴습니다. 바로 6번마 스트롱러브.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할 말입니다. 6번마 스트롱러브. 요게 지금 사고의 기미가 슬슬 지금 보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6번마 스트롱러브를 이걸 대가리를 놓고 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아마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마필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이거를 아예 대가리 딱 놓고 하든지, 아니면 6을 놓고 막골을 좀 찍고 가든지, 배당마로. 그러니까 6을 아예 대가리 놓고 가느냐, 아니면 쉬운 막골을 선택한 상태에서 6번마를 놓고 배당 막골을 좀 찍고 가느냐, 막골 좀 찍고 가느냐, 이거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놓고 하느냐, 꼬리 쪽에 두느냐, 삼복에 없느냐, 어떤 식의 막골을 선택하시든 간에 6은 빼지 마세요. 삼복에서 터지든 복승에서 터지든 어떤 식으로 이번에 배당이 나와버리면 그 중심에 저는 6번마 스트롱러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6번마 스트롱러브가 좋아. 참 좋아. 무시 못할 정도로 참 좋아요. 이 말씀은 꼭 드리면서 이번째 최경주, 이거를 최종적으로 배팅에 어느 쪽에 세워놓고 가느냐는 마필 보고 현장까지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못 뺀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8두 단촐하죠? 단촐합니다. 자, 쉽게 가면 1번마 천마, 2번마 주얼리파크, 이 마필들은 일반 경주에서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 마필들은 아니죠. 사실은 사이즈 자체가 워낙에 센 말들이기 때문에
뭐 조교가 솔직히 두 마필 다 조금 덜하기는 해요. 근데 조교가 좀 불안하다는 측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두 마필의 능력이 상당하다.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가면 사실 1, 2가 쏘고 2가 선행을 나갈 거예요. 2가 쏘고 1이 붙여서 두 마필이 그냥 두 마리가 쭉 불어서 끝나는 경주. 마지막에 뭐 5번마 싱그러운 봄이 머리를 대냐 마느냐 요것만 이제 고민하는 경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1이 아마 1이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거예요. 근소하게 팔릴 건데 그나마 조금 낮게 팔릴 겁니다. 1 놓고 2, 1 놓고 5 아니면 뭐 2 놓고 1, 2 놓고 5 세 마필이 거의 박스로 팔리는 경주예요. 근데 우리가 경마 그렇게 숱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쉽게 팔리는 경주에서 배당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거예요. 쉽게 누구나 보는 저 배당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저는 후자입니다. 6번마 5피대.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52라는 부담 중량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52, 그 전에도 52, 그리고 52를 달았을 때 꼴찌도 한번 했고 직전 경주는 착순을 댔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착순을 댔을 때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상대가 만만치 않았고요. 그 이전에 꼴찌를 했을 때 뭐냐면 늦발이었어요. 완전히 늦발이었습니다. 경주를 아무런 의미 없이 마무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우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57. 물론 상대가 쓰레기들. 이 상대들에 비하면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57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52. 모든 사람들이 1, 2, 5에서 정리가 되기 쉽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분명히 틈이 있다라고 보고 가는 경주. 이번째 8경주. 쉽게 가느냐 어렵게 푸느냐 이거의 접근의 선택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조금 어렵게 가겠습니다. 6번마 5피데이 6번마 5피데이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아마 제가 기억에 예상에 1, 2가 2.5배 그리고 5하고 박스권으로 엮이면은 2.5배당이 저배당 4점 몇 배당이 준배당 5점 몇 배당이 준준배당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1, 2는 능력으로는 완벽한 대가리들인데 조교가 계속 눈에 걸리고 5번만은 거리의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6을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1400 요게 계속 남어 애매하게 남어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번째 8경주 6은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7두의 단초라면 단초라 정말로 단초람을 가지고 있는 경주. 일단 6번마 아큐러스가 16주만에 나오는데 부담 중량이 늘었고 공백기가 길고 이거 빼고요. 단순하게 마필만 보고 판단하면요. 아큐러스가 한참 좋을 때 보면 연투 칠 때죠. 느낌이 있어요. 딱. 근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번 조교 때 그 느낌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전혀! 이번에 6번마 아큐러스를 조교를 보면서 3연승 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엄청난 경주력을 보일 때 그 딱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아큐러스는.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다. 못 받았다. 뭐지? 이거 갖고 되나? 딱 요런 느낌이었어. 해서 이거 사실 3연승을 거두면서 보여줬던 그런 액면가를 갖고 이빠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큰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째 9경주 일단 6번마 아큐러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능력으로 입상하면 할 말은 없는데 조교로 봤을 때 느낌은 전혀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3군
5번마 전승되세 연투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월요일날 독한 복귀를 했던 말이죠. 그때 제가 그나마 제가 기억에 그걸 거예요. 이번 주는 다음을 기약하는 마필은 많지가 않았다. 근데 다음에 불안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한 8주 정도를 쭉 제가 불러드렸어요. 요러요러한 마필들은 다음에 나오면 전혀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5번마 전승대세. 이거 지난번에요. 제가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거든요. 대끼리 3.1배였는데 그냥 인정하고 들어갔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 5번마 전승대세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로 여유가 없었냐면 굉장히 쉽게 갔어요. 선행도 쉽게 나가고 뭐 전개도 나쁘지 않았고, 물론 지난번처럼 팍 쓰는 전개는 아닐 거예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주로가 좀 빠를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조교가 닿아진 게 없어. 근데 부중은 올라갔다. 1800에. 저는 이번에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경주에도 아큘러스가 불안한 인기마로 지목해드렸는데 이번 이제 식경주도 역시 전승대세는 느낌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일단 우리가 월요일날 복귀를 통해서 차기경주의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나눴던 마필이고, 더구나 그때 당시에 비해서 조교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간 점이 저는 느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5번마 전승대에서는 어떤 식의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나는 싹 다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승부처이면서 메인 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신조대업이 부담 중량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5kg 빠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5조를 보면 능력마지만 꼬마 기수들 태워놓고 입상이 많고 하정운이를 태워요. 최근에 전적도 갖고 있고요. 7마리를 태워서 하정운이가 입상한 경우도 갖고 있고. 근데 신조대업은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이 신조대업은 다루기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말입니다. 과연 정운이가 이거 단순히 부담 중량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게 현장에서 엄청 팔려 될 겁니다. 저는요, 이거 기승기수인 이게 만약 1400이면 이게 달라.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냥 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1200이야. 더구나 1번마 빅세븐 뭐 외곽의 선행마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아차하면 신조대업은 저 똥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 다리 밀려갖고 바닥에 있는 마필을 갖고 감량만을 믿고 하정운에 끌고 나온다? 그거 단거리예요. 어하면 끝나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신조대업의 위험성이 있다. 물론 못 빼죠. 100% 못 뺍니다. 놓고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후차권 유력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의미 있게 때릴 수 있는 마번이 있습니다. 때려드릴 수 있는 마번이 있어요. 이번 주 11경주, 지난주에 추천경주, 메인 승부 다 재미 못 봤죠? 시원하게 잡아드립니다. 이번 주 11경주 시원하게 한번 잡아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를 마지막 승부처이면서 메인 경주 한번 독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모든 경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장석이 똥석이 되느냐 돈석이 되느냐, 제가 잘해야죠. 무조건 잘해야죠. 경마장에 들어가실 때 사연들은 참 다양합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주말에 휴일에 경마장 들어가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경마 1경주 더 많이 따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들과 토경마 1경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1경주 함께 하도록